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민생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얼마 전에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이게 지금 여야 협상이 안 돼서 무산이 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27일부터 적용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하여서 50인 미만 확대한 지 단 4일 만에 사망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바로 부산에서 근로자가 끼임 사망에 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해당되는 법에 따라서 이 사업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처벌받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문 닫아야 돼요. 여기 문 닫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종사하는 근로자분들은 한순간에 실업자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50인 미만 중대재해법과 관련돼 가지고 시간을 줘야 된다. 이와 관련돼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발목 잡기로 인해서 결국 이런 일이 실제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신규 여러분? 결국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말처럼 83만 영세기업 사장들을 지금 교도소 담장 위에 걷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정쟁 때문에. 뭐 때문에? 총선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이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 어제 국회 앞에 기업인들이 모였습니다. 기업인들만 모이신 게 아니라 실제 영세 사업자분들도 모이셨어요. 무려 3,500분이 모이셔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통과시켜라 라고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요. 중대재해법 범죄되더니 폐업하겠다.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한번 가보라 라는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민주당이 민노총 눈치 보느라고 노조 눈치 보느라고 만들었던 법안으로 인해서 M1 83만 영세 기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의 정치 논리에 맞춰서 민주당의 총선 논리에 맞춰서 결국 M1 우리 83만 영세 기업인들이 피해보고 있는 그 현장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저는 이와 관련돼서 정말 분노가 느껴지는데요. 자,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뭘 하고 있느냐? 정쟁하겠다라는 겁니다. 정쟁. 무슨 얘기냐? 오늘 이거 하겠대요, 신규 여러분. 오늘 할로윈 특별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 한답니다. 어디서? 국회 본청 계단에서요. 1시 반부터. 네. 실제 민주당 SNS 들어가면 이렇게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입법 독주로 인해서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 때 만들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악법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총선만을 위해서 기승전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 뽑아서 뭐합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배지 달면 우리 경제 나아집니까? 민생 나아집니까? 우리 국민 삶 융택해집니까?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지긋지긋한 민주당의 정쟁, 이 지긋지긋한 민주당의 이런 입법 독재 우리가 반드시 이번 총선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려보시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재명은 끝까지 윤석열 정부 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은 뭐라고 말했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졌다. 민주당이 위기를 해결하겠대요. 자, 제가 왜 이 워딩을 들고 왔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틀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윤석열 정부가 무능합니까? 안 무능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유능함으로
실제 대한민국 외교, 안보가 정상화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경제 지표까지 나아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에요. 대한민국을 위기로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입니다.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렸고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놓여있게 만들었으면서 뭐라고요? 그걸 자기들이 해결하겠다고요? 대한민국이 무너진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재명의 말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기승전 탓. 기승전 윤석열 정부 탓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반성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의 말도 안 되는 정부 운영 때문에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런 문재인 정권에 동조했었던 민주당에 반성을 하지 않고 이재명은 신년 기자회견 나와서 탓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심판을 해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어제 이재명이 무려 윤석열 대통령을 12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재명이 한동훈 위원장의 시읒자는 안 꺼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재명 끝까지 이 선거를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치르고 싶은 것이고 이재명은 이 선거를 한동훈 대 이재명이란 구도로 만들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제가 뭐 하는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뭘 말씀을 드렸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어떤 성과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미래에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게 바로 정면 돌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어떻게든 지금 이번에 선거를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몰아가고 싶긴 하지만 우리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려 놨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더 많은 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통해서 설득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 저는 이런 꼴을 보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네. 기승전 윤석열 정부 탓을 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런 꼴을 보기 싫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여러 차례 방송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가장 화가 났던 건 무엇이었냐면요. 탓 중에서도 정말 탓을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 탓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어제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젠 하다 못해가지고 자신과 관련된 피습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 이념 전쟁에 암살 테러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피습도 이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쟁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갈라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치 혐오를 느낀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내가 지금 피습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 동의하십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은 어떻게든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느냐? 윤석열 정부가 가해자, 피해자는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재명의 피습은요. 그 누가 보더라도 개인의 일입니다. 어떤 개인의 일입니까? 범죄자 개인의 일이에요. 범죄자 개인의 일. 아니,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고 이재명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비판을 함에 있어서 폭력행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재명 찌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이재명 죽으면 좋겠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선거 치렀으면 좋겠고요. 건강하게 재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재명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렸던 것이고 근거에 따라서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재명은 재판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고 있고 그 가해자는 윤석열 정부, 피해자는 이재명라는 식으로 또다시 우리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분노하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서 또다시 이 정치인 테러와 관련된 내용까지도 지금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런 구태 정치 이번에 끝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어제 이렇게 상처를 공개를 하더라고요. 상처를 공개를 했습니다. 분명히 기자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고 촬영 기자도 많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여기다가 어제 반창고나 다른 것을 더 씌우지 않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처를 본 이재명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결국에는 또다시 굳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 이재명이 피해자구나. 이재명이 상처 입었구나. 그런데 저기 윤석열 정부 때문에 상처 입었구나. 윤석열 정부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다쳤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재명이 몰아세우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이재명이 이러한 구태 정치 멈춰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자, 제가 어제 이재명의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물론 이재명의 기자회견 관련 제가 나노 단위로 비판할 수 있어요. 왜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무엇이냐면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정치 혐오, 지금의 정치인의 이러한 피습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듣기 싫으시겠지만 직접 이재명의 육성을 통해서 헛소리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뭐라 그러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유머가 사라졌습니다. 적대적 언어를 국내의 모범이 되어야 될 정치인들이 근데 우리는 유머가 사라졌습니다. 적대적 언어를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될 정치인들이 마구 내쏟습니다. 표현부터 절제하고 우리가 비록 작은 권한을 가졌지만 그 작은 권한의 행사에서도 절제하고 별로 모범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그 상대도 모범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부터 조금이라도 변하려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치에 유머가 사라졌다. 정치인들이 지금 사실상 절제하지 못하고 막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정치인 피습이 일어난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너예요. 그게 이재명 본인입니다. 이 정치에서 유머가 사라진 이유, 이 정치에서 막말이 횡행되는 이유, 정치인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계속해서 갈라치는 이유, 이재명 본인 때문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재명이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가천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돼서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 석사학위가 필요하겠는가? 출신 대학 비하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항의하는 판교 철거민단을 향해서 어디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냐며 경찰을 불러서 다 구속시켜라. 현행범이니까 다 체포해. 라면서 철거인에게 폭언했어요. 더 나아가 SNS에는 각종 막말을 달았습니다. 모기에 붕어머리 달고 사시냐. 어서 화장실 대변기에 머리 넣으세요. 이분은 간질 있으신가 본데 누가 정신병원 좀 소개시켜주세요. 라고 말했던 게 바로 이재명이에요. 이게 이재명의 과거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진짜 했어요. 어서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 넣으세요. 모기에 붕어머리 달고 아니시나. 이재명의 이런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정치의 유머가 사라졌답니다. 정치인들이 막말하고 있대요. 정치인들이 자제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로 인해서 본인이 피습당했대요. 그리고 그 가해자가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兄弟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나요? 어제 이재명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과 이재명이 과거에 했던 막말이 지금 앞뒤가 맞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부터 반성을 해야죠. 본인부터 사과를 해야죠. 지금의 정치 혐오를 누가 이끌어냈는데, 지금의 국민 갈라치기를 누가 했는데, 지금 정치인들이 막말을 왜 하는데, 정치인들이 왜 자제를 못하고 있는데, 결국 너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재명 본인부터 과거에 저런 막말과 저런 망언을 쏟아내고 나서 이제는 나는 모른다. 쟤들 때문이다. 나는 결백해. 다 저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정말 이런 이재명의 정치 이제 끝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원희룡 전 장관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지금 막고 있다. 저는 너무 공감합니다. 우리 정치가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재명 말 따라 정치에 유머가 보여지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그 막말을 절제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재명의 정치 진짜 우리가 심판하고 끝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안 그러면 또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과거는 덮어준 채, 자신의 과거는 반성하지 않은 채 또다시 남 탓만 일삼는 이재명식 정치를 우리가 또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진짜 이제는 끝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자, 중요한 건 또 이겁니다. 이재명은요, 능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 이재명 좌파 진영에서는 이재명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재명이 되게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포장을 했고, 실제 그 포장 속에서 이재명은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대선 주자, 민주당의 대표까지 돼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요, 이재명은요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자, 무슨 얘기냐? 어제 이재명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출생 기본소득 만들자. 쉽게 말씀드리면 돈 풀겠다는 겁니다. 결국 저출산 문제와 관련돼서 포퓰리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률 잘 아시겠지만 이거 먹히지 않습니다. 이미 16년 동안 350조라는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그걸 이재명이 또 하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는 뭐까지 하겠다라는 겁니까? 과하다 싶게 대학까지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돈 뿌리는 거 좋아요. 돈 뿌려서 해결하면 저도 찬성입니다. 근데 첫 번째, 돈 뿌려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두 번째,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재원은 향후에 마련하면 된다 라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제가 느낄 때는요, 고민이 없는 거예요. 고민이. 그냥 돈 뿌리자 라는 얘기밖에 저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더 나아가서 그 재원을 마련했을 때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건지 그런 고민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돈 뿌리자는 얘기만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재명이 어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실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후 방송에도 들려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왜 이걸 또 보여드리느냐? 많은 분들이 더 아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재명의 저출생과 관련된 정책은요, 앞뒤가 안 맞아요. 서로 모순됩니다. 과거의 이재명의 말과 현재의 이재명의 말이 모순된다고요. 어떻게 모순되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들려드리고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이재명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더 지원한다. 이런 건데 어쩌면 역차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하나 낳으면 지원 별로 안 하고 둘 낳으면 지원 하고 셋 낳으면 더 많이 하고 또 사실은 출생아 기준으로 보면 참 황당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실질적 내용은 그걸 확대한다면 비슷할 수 있지만 접근하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재명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출산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 많이 지원하는 건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 나오면 덜 주고, 둘 나오면 더 주고, 셋 나오면 더 많이 주는 거. 이거 역차별이다. 이거 황당한 거다. 라고 이재명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정책 펼치면 안 된다. 라고 이재명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저는 이재명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1월 18일 날 민주당이 그것도 이재명이 직접 나와서 저출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런 얘기했어요. 신혼부부에 1억 대출하겠다. 그런데 셋 나오면 전액 감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뭐예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선 이게 역차별이라면서요. 이게 황당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런 황당한 저출산 정책을 지난 1월 18일 날 민주당이 낸 겁니까? 그것도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그날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 둘 나오면 24평 아파트 주고 셋 나오면 34평 아파트 준답니다. 뭡니까? 이재명 말에 따르면 둘, 셋 구분하지 말자면서요. 그거 역차별이라며. 그거 황당하다며. 근데 왜 민주당은 이러한 황당스러운 이런 역차별적인 정책을 저출산 정책이라 내놓는 겁니까? 그것도 총선에서.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능력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친구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진심으로 우리 국가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진심으로 총선을 치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앞뒤가 다르잖아요. 오래된 내용도 아닙니다. 지난 1월 18일이에요. 1월 18일 날 본인이 말한 걸 1월 31일 날 뒤집은 겁니다, 친구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고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요. 불과 몇 주 전에 얘기한 걸 이재명이 뒤집은 거라고요. 저는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수면 위로 띄워야 됩니다. 왜냐? 국민들이 알아야죠. 국민들이 알아야죠. 네? 실제적으로는 이재명이 그럴싸하게 출생 기본소득 만들자라고 포장지 씌우고 그 포장지 속에다가 야, 과하다 싶게 대학 교육까지 교육비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리본까지 달아둔 겁니다. 그런데 그 포장지를 막상 뜯어보면 뭐라는 겁니까?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과거 자신의 한 말과 전혀 다른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만 번지르르 한 거죠.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지켜질 수 없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고민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거 띄워야 됩니다, 친구 여러분. 수면 위로 띄워주세요. 분명히 1월 18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신혼부부 대출과 관련돼서 셋째 나오면 전액 감면하겠다라고 말했다고요. 아이 둘 나오면 24평, 셋 나오면 34평 아파트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년 기정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더 많이 낳는다고 더 지원하는 건 역차별이래요. 하나면 덜 주고 둘이면 더 주고 셋이면 더 주는 거 그거 황당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재명의 정책들, 이런 앞뒤 다른 이재명의 말들 우리가 수면 위로 띄워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과 이재명의 실체에 대해서 더 깨닫고 우리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없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하지 않아요. 이재명이 한 말 그대로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좌파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자, 지금 좌파 쪽에서는요, 아직까지도 뭐를 하고 있느냐? 야, 아직도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자, 어제 더 탐사가 새로 만든 유튜브 채널 뉴탐사입니다. 얘네들 아직도 있습니다. 이러고. 경찰 청남 술자리 알리바이 조작 드러났다. 한동훈도 알고 있었냐? 이게 뭔 소리야? 네? 이미 상황이 끝난, 이미 팩트체크가 끝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또다시 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한동훈 위원장 공격해야 되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방송을 하고 있느냐? 이런 방송도 하고 있어요. 이재명 테러범 숙소에 내려준 벤츠 차주와 극우교회. 태극기 신천지 국정원 그림자 보인다. 이재명 테러범 검찰 수사도 구멍이 수술. 검사실에 3차례 공범 단서 제보했더니.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든 이재명을 피해자를 만들고 싶은 것이고 그 피해자 속에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게 생채기를 내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이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실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우리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책은 은연중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도 1월 18일 날 말한 것과 1월 31일 날 말한 게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저는 이 실체 계속해서 밝혀낼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제가 혼자 떠든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려주세요. 이재명이 저출산 정책과 관련돼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결과 몇 주 전에 한 얘기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준다라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고 그 상식선에서 올바른 선거를 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민주당의 실체, 윤석열 정부의 노력, 그 사실관계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많은 국민들에게 알린다라면 저는 이번 총선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 더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손상TV 많은 사랑,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오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